혹시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혹은 투자용 부동산을 구할 때, 와, 이거 너무 싸다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토지 권리, 소유권, 차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유권, 차지권이란 두 번째, 차지권의 종류, 세 번째, 차지권 부동산 투자해도 될까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채널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일본 부동산을 검색을 하다가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저렴한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마도 토지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차지권, 일본어로 샤크치켄이라고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과연 이 토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 소유권은 말 그대로 내 소유, 내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지권, 이 차지권은 빌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토지랑 건물은 다 내 거, 전부 다 내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차지권은 토지는 빌린 상태가 되겠고 건물만 내 거라는 말입니다. 즉 토지 주인한테 매달마다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실제로 이 차지권이 걸려있는 한번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할 사이트는 홈즈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홈즈의 신축, 도쿄에 있는 신축 단독주택 23구를 체크를 하겠고, 23구에서도 좀 땅값이 비싼 곳, 싼 곳은 좀 뺄게요. 아다치구, 카츠시카구, 에도가와구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외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리마, 이타바시까지 제외를 하고, 이 위에 있는 도쿄에서도 꽤 이제 나름 비싸다고 하는 노른자 땅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검색 결과가 나오고 가격 순을 이제 저렴한 순으로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렴한 순으로 바꿔봤는데, 자, 이렇게 도쿄 스미다구의 신축인데 2억 2천 정도. 대략 2억 2천 정도죠. 자, 이 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 신축이에요. 오, 주차장은 없어요. 에이, 자, 이런 신축, 도쿄에 있는 이제 신축인데, 대략 한 2억대입니다. 자, 2억대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일 밑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자, 여기에 토지 권리라는 게 있어요. 토지 권리,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토지 권리가 소유권이네요. 자, 토지 권리가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지권이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다른 집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2억 6천. 자, 아까보다는 토지가 조금 더 넓네요. 자, 이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은 역에서 걸어서 3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집이고요. 와, 집은 3층 집이고요. 깔끔하네요. 그래도 아까보단. 자, 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밑에를 보셔야 돼요. 밑에. 자, 이 토지 권리가 이번에 한자가 소유권이 아니에요.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은, 자, 토지 권리가 구법, 임차권으로 되어 있어요. 임차권. 그러니까 차지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차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지료, 임차권의 이제 비용, 토지 이용료가 14,310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부동산 대출금도 포함해서 별도로 땅 이용료를 이 땅 주인한테 매달 14,310엔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20년이라고 써 있네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스미다구, 또 스미다구네요. 다른 데는 없나? 다 스미다구가 많네요. 이 스미다구가 조금 많은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도 토지 권리가 이것도 임차권이 되네요. 임차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구법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고, 자, 차지권 임차권이 되어 있고, 이거는 월세가 11,580엔, 기한은 2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지권,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임차권이나 차지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땅값을 이제 매달 땅 주인한테 월세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한 20년 내면은 끝인가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뒤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신축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번엔 신축이 아닌 중고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중고 단독주택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고 단독주택 검색. 아라카와구에 있는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제 집이 되겠습니다. 자, 980만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80만엔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좀 건축 연도는 오래됐네요. 자, 이런 집인데 도쿄의 노른자 위에 있는 이제 집인데 자, 재건축이 안 되고요. 자, 보시면 또 토지 권리 보면은 또 이제 구법 이제 임차권이 돼 있죠, 또. 자, 이것도 매달 13,000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 역시 또 토지 권리가 임차권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간은 2025년 6월까지 라고 써 있네요. 이런 식으로 토지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임차권, 차지권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중고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권이 걸려있거나 차지권이 걸려있는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이 쫙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고 아파트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용할 사이트는 라쿠마치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도쿄에 이제 제일 비싼 땅, 도쿄의 강남이라고 하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 자, 가격순으로 검색을 바꿔볼게요. 자, 가격순으로 바꾸면, 자, 도쿄의 노른자, 도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 미나토구, 이 미나토구에 있는 원룸 아파트가 무려 단돈 750만엔, 대략 약 7,500만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원룸인데 이 강남에 있는 원룸이 7,5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 750만원짜리 이 미나토구에 있는 원룸 보시면 자, 건물 멋있죠? 자, 근데 건물은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자, 보면 이게 샥츠켄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샥츠켄 차지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액은 5만엔이라고 하네요. 연간 5만엔이면 대략 한 달에 한 4,000엔 정도 내나요? 대략 한 4,000엔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자, 관리비 얼마, 수선 적립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차지권이 걸려 있고 매달 토지 이용료로 대략 한 4,000엔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랑 수선 적립금이랑 차지권 대략 4,000엔 포함을 하면 이 아파트 매달 유지비가 대략 한 16,000엔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와, 야, 도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 미나토구에 있는 원룸 아파트가 야 7,500만 원이래. 750만 엔. 야, 이거 대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관리 유지비는 대략 한 16,000엔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가 워낙 도쿄의 강남이라 불리죠. 미나토구 월세, 대략 월세, 예상 월세가 74,000엔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투자하면은利回り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소유권이 아닌 차지권이라는 좀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지권. 오야상, 그리고 두 번째, 차지권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권과 차지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소유권과 차지권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표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 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소유권의 장점은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 왜냐면 토지가 내 거죠. 토지가 내 거니까 내 소유가 되니까 부동산 가치가, 자산 가치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 땅 내 땅이니까요. 내 땅에 뭘 하든 내 자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하죠. 내 땅이니까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고정자산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 고정자산세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이 고정자산세는 토지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비용, 이게 따로따로 측정이 돼서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도 내 거고 건물도 내 거니까 이제 부동산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가 들어간다. 만약에 토지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잡초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거 다 뽑거나 이거 해야 되죠. 이런 유지 비용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토지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소유권인 경우는 이 토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따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자, 이 차지권 같은 경우는 장점, 주택 구입 비용이 싸다. 그러니까
토지는 내게 아니에요. 땅 주인 따로 있죠. 이 땅 주인 위에다가 건물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은 안 내도 된답니다. 건물만, 건물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부동산세라는 게 일본어로 고정자산세, 이 고정자산세는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이 따로따로 청구가 된다고 했는데 땅은 내게 아니니까 건물값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비용에 대한 부동산세가 들어가지 않는다. 자, 단점은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이 갑자기 저기요 집주인 나 이거 땅 위에다가 나 이거 집을 지을 거니까 이거 집 내 땅에서 나가줘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다가 모처럼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내 자비로요. 헐고 땅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킨 다음에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 이 땅을 다시 땅 원상태로 복구해서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땅값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달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이 땅 주인한테 매달 사용료로 월세처럼 이렇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매달 뭐 만 얼마씩 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땅값을 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지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지권의 종류. 차지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 보통 차지권, 그 다음에 이 정기 차지권, 이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 그래서 이 두 종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차지권, 방금 전에 봤던 이 구법 임차권이라던가 구법 임차권, 다 구법 임차권이죠. 자, 이건 소유권이었고요. 그다음 미나토구에 있던 아파트도 구법 임차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구법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게 구법 임차권입니다. 구법 임차권, 구법 차지권입니다. 즉 보통 차지권, 이게 구법 차지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니까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차지권, 구법 차지권인데, 자, 기간을 정한 후에 갱신을 하고 있는 차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을 때 차지권 기한이 2025년 뭐 6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기간이 뭐 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2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간을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 주인과 협상을 하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으로 연장되는 거는 보통 첫 번째는 2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축 건물은 아까 구법 임차권 차지권에 이용료가 14,300엔인데 기간이 20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이 땅값을 14,300엔을 내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집 계속 살고 싶은데 어떻게 땅 주인 어떻게 갱신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 갱신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10년마다 갱신이 되고 대신 갱신할 때 이번에 좀 땅값이 좀 올라서 이 땅값을 지금 14,300엔을 받고 있는 것을 24,300엔으로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로 이제 가격이 올라간 24,300엔을 또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20년이 되어 있고 아까 이 중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6월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다는 좀 단점도 있어요. 자, 별도로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견고 건물, 그러니까 목조 같은 경우는 30년, 그다음에 견고 건물,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물이면 60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정기 차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 차지권이 있고 그다음 정기 차지권이 있는데 이 정기 차지권은 50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한 차지권입니다. 이거는 계약 기간이 2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간은 길죠. 기간은 긴데 계약 기간이 긴 만큼 갱신은 보통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갱신은 없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토지는 무조건 다 허물어서 토지 상태로 땅 주인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세울 때 이 정기차지권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자, 특히 최근에는 이 정기차지권을 붙인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차지권과 정기 차지권의 큰 차이는 뭐다? 보통 차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제 땅 주인과 협상을 해서 어떻게 갱신을 해서 나 이 집을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대신 월세 땅값은 조금 더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협상과 갱신의 여지가 있지만 이 정기 차지권 같은 경우는 협상과 갱신이 안 됩니다. 무조건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집 다 허물어서 아파트 다 허물어서 폭파시켜서 땅 그대로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서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이 소유권이 아닌 차지권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 정기 차지권보다는 보통 차지권, 구법 차지권이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차지권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중고 단독주택이잖아요. 중고 단독주택 구매를 했는데 이게 건축 연도가 이제 1963년에 건축된 건데, 그러니까 대략 59년이 지난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정기 차지권입니다. 정기 차지권이고 이게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라고 써 있으면은 2025년 6월까지 이 집을 다 허물어서 땅 상태로 이제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3년 남았잖아요. 이거 980만 원에 이 집을 구매를 해서 3년 살고 내가 잡이 들어서 이 집을 다 허물어서 이 땅을, 빈 땅을 땅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8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건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이거 땅이 정기냐 아니면은 보통, 그러니까 구법이냐, 이거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오야상, 자, 그렇다면 이 차지권 부동산 투자해도 될까요? 예전에 단독주택인데 사이타마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이 400만 원에 올랐습니다. 400만 원. 토지도 넓고 주차장도 2대 될 수 있고요. 건물도 아주 세련되고 아주 좋은 집이었는데 이 단독주택이 400만 원에 올랐는데 팔렸습니다. 바로 팔린 이유, 일단 이거는 구매를 해서 월세로 임대를 해주면은 관리비랑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신 월세로 대략 한 매달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관리비랑 이제 수선 적립금은 안 들어가지만 이 땅 주인한테 이제 땅 사용료로 매달 한 뭐 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실질 리마리가 대략 400만 원에 한 월세가 9만 원이니까 대략 리마리가 한 실질 한 25% 넘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법 차지권이라고 해서 갱신이 가능하다, 협상을 하면은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미안한데 나 이거 땅 위에다가 나 집을 지을 거니까 이거 집 이제 갱신 안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된다? 기꺼이 이거 건물 지어놨는데 이거 건물 폭파시키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 비용 다 내가 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베테랑 투자가들, 이제 고수분들은 조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처럼 쫄보라던가 좀 초보 투자가 분들한테는 저는 웬만하면 좀 추천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도쿄 23구 안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와, 이거 싸다 했는데 차지권이야. 근데 싸니까 일단은 사자. 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토지 권리 소유권인 땅을, 단독주택을 사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야상, 자, 오늘은 토지 권리, 소유권, 차지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